저는 정말 좀 이게 항상 공부하다가 흥분하고 읽다가 흥분하는데 좀 사전에 우리 구민주 기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판결이 만약에 이와 같은 판결이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와 같은 판결이 2심과 3심에서도 확정이 된다라면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인가. 네.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대법에서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될 테고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의 434억이라고 하나요? 그죠. 네, 민주당. 보정금 이것을 네. 토해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이제 열이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회계사다 보니까 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선거 공영제라는 게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행된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그때 누구이신가요? 거기 충청지사, 충남지사 분이신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더불어 저하강제 우희정, 네, 네, 안희정. 안희정,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까지 해서 안희정 지사가 그때 이제 그 실형을 선고받았죠. 맞아요. 전 네. 대통령 선거자금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겠다. 자꾸 내가 대통령 선거 뭐 처음엔 그랬잖아요. 당시 지금 기준 국민의힘보다 10분의 1 이상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면 뭐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 뭐 10분의 1은 뭐 나중에 넘긴 네. 넘었습니다만 네. 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러면서 선거 공영제를 했는데 저는 이게 선거 공영제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한동훈 대표도 언급을 했었고 과연 그럼 433억을 토해내면 민주당 어떻게 거덜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야? 문 닫는 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요.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의 공이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뭐랄까요. 재산 운용 현황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회계사임에도 그런 것까지 체크를 못했으면.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중앙일보가 올 4월에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네. 그 정보공개 신청이라고 하죠.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정당 회계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해놨던데 우선은 민주당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전 이 부분은 뚜렷이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내용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앙일보 보도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민주당의 재산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뉠 것 같아요.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금 재산, 그러니까 예금 등을 포함한 거겠죠. 네.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제가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건물 장부가액이 192억이고요. 네. 당사죠. 예. 당사 192억이고 현금 재산이 400억. 그래서 대략 509 기타의 재산들 포함하면 뭐 비품 자동차도 있겠죠. 626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뭐 사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비상대책위원 시절에 좀 국민의힘 재산을 보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고 뭐 그 내용을 또 외부로 공개할 건 아니라서 하는데 이 내용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 재산 내용을 이 부분은 같이 해당되는 거니까 둘 다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재산은 제가 기사 내용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군요. 1146억입니다. 와. 네, 1146억. 네. 여러분, 자, 우선 이런 문제 제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를 쓴 기자분도 중앙일보의 원동훈 기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사기업이 네. 시사저널이 재산이 1,000억이다.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이거 시사채널 흠집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일 수도 있고 뭐 광고 수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구독자 수입일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어떤 뭐 특정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기업 활동을 하는 누군가가 재산이 50억이다, 70억이다, 뭐 다 뭐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재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억이다.
국민의힘 재산이 1,100억이다.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선거 공영제라는 명목 하에서 1년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국고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라이브하게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국민의힘 재산이 1,100억이다. 민주당 재산이 600억이다. 그 말은 이렇게 제가 거칠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은 세금으로 2,000억을 받아서 1,400억만 쓰고 600억을 남긴 거죠. 네. 네.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아하. 국민의힘은 2,000억을 받아서 1,000억을 쓰고 1,100억을 남긴 거죠. 그래서 그게 재산이 된 거죠. 이건 좀 문제이지 않냐? 공당이 그래도 되나요? 그렇죠. 예. 이게 물론 보조금은 아닙니다. 이게 이 선거 공영이다, 선거 공영제다, 뭐다 해서 보조금 명목으로는 안 될 겁니다. 보조금은 남기면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 약간만 조금만 딴 길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수 있는 법률 상식이고 저 지금 이제 세무사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1년에 최소 두세 분은 이 질문을 해오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상식일 거예요. 가끔 어떤 질문을 해오냐면 아들이 뭐 대학교 3학년인데 해외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 5천만 원 1억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증여세 대상입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들이 하다못해 부산에 있는데 8천만 원 정도 보내주려는데 어떨까요?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생활비로 얼마까지는 돼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예. 정리하자면 같이 살고 있는 아들한테 용돈을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아들내미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네.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저의 답변은 항상 그거예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줘라. 혹은 남겨선 안 된다. 즉 저축하면 안 된다. 아. 약간 제가 비틀어 보면 아들이 효자면 안 된다. 효자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내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 전 윤미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1년 학비가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체능계 예. 경우에는. 예. 그러면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1억을 줬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 가서 그걸 가지고 학비로 쓰고 그리고 생활비로 쓰면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학비가 1억이라면 1억 5천을 줬는데 2억을 줬다. 2억을 줘서 5천 1억 학비 5천만 원, 생활비 5천만 원, 렌트, 집 렌트료. 그건 오케이. 괜찮다. 네. 아들이 정말 효자여서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생활비는 막 이쪽 저쪽 끼어 살고 어떻게 아끼고 아르바이트하고 어쩌고 해서 2억을 보냈는데 1억 8천씩 차곡차곡 쌓았다. 그건 모두 다 증여로 과세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아들 재산이 어떻게 해서 한 거냐.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공직자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답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정말 아껴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라든가 학비를 줬는데 아껴가지고 모은 겁니다. 그러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법에 위반됐다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증여세 내야 되는데 세금을 탈루한 거죠.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흥청망청 그러니까 학비도 별로 안 들고 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는데 학비도 별로 안 들고 뭐도 별로 안 들고 하는데 유흥비로만 1년에 2억 썼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사실은 이게 자주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과세하기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유흥이라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뭐 한 분이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좀 과도하게 분명히 썼어요. 학비, 생활비, 집안 렌트비 다 합해도 현실적으로 뭐 4, 5천이면 될 것 같은데 뭐 필리핀에 1억을 보냈다. 근데 아들이 안 남겼어 재산을. 통 크게 썼구만. 네, 통 크게 썼죠. 네. 근데 뭐 아들이 아니 좀 머리 좀 식히려고 해외에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어디도 가고 명품도 끼고 뭐 특정인을 임모 씨의 딸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괜찮다는 거죠. 제가 왜 보조금, 이야기하냐면 돌아와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써야 돼요. 남기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세금이란 말입니다. 세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024년에 200억을 받았는데 150억만 쓰고 50억은 남긴 거거든요. 뭐 이자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둬야 되느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민주당 600억 되고 국민의힘 그렇죠. 1000억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1000억이고 민주당은 600억이면 국민의힘 더 나쁜 놈들 아니냐.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국민의힘은 아낀 거죠. 아까 말한 효자들처럼 좀 덜 쓰고. 어허. 그러니까 뭐가 누가 더 낫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다라는 건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다만 이건 말하고 싶다. 네. 이건 법률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중앙일보 기자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와 같은 그 정당의 재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이중 보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정확한 용어를 한번 따와 보겠습니다. 전 좀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열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 제 기억으로도 죄송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중 보전.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음. 선거가 있는 해, 올해 같은 해가 되겠네요. 2024년에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 보조금을 주고 네.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 잘 아시는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 비용 보전을 해준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즉 선거 보조금과 선거 비용 보전액을 이게 똑같은 선거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 보조다. 이중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네. 여러분들 특히 월급쟁이 분들은 좀 화를 내야 되는, 전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격하게 얘기하자면 좀 피를 토해야 된다. 유권자분들이 화를 내야 된다. 어떤 분? 다른 거 가지고 화낼 게 아니라 한국이 뭐 대만 야구한테 유중일이 왼쪽 타자가 질비한데 언더핸드 투수 냈다. 이것도 물론 화를 내야 되지만 그런 것에 화를 낼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쟁이 분들은. 이 월급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세법전에 네.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게 노역의 대가로 받는 게 그걸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제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다 원천징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비과세되죠? 식대 20만 원, 자동차 운전 보조금 그게 20만 원, 회계사이면서도 20만 원으로 상향됐나요? 모르겠어요. 12만 원인가요? 아, 식대가 12만 원, 운전 보조금이 2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됐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열거된 것 외에는 모두 다 과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떼가죠. 많이 떼가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월급이 500만 원이다 하면은 약 100만 원 정도 떼갑니다. 여러분은 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 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월 약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월급의 정의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무슨 수당, 직책수당이다 뭐다 야근 수당이다 뭐다 무슨 수당이든 말든 다 그거 월급으로 포함돼서 다 원천징수 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의 입법 보조 활동비라고 하는 것도 월급이고 이거 세금 떼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안 떼지거든요. 아, 전 이거 가지고 좀 화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지만 KBS에서도 보도되고 한 5년 전쯤에 했거든요. 의원들 근데 뭐 본인 밥그릇이어서 이게 잘안 문제는요. 이게 전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국회의원들 하나하나의 문제냐. 예를 들어 너가 매월 받는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입법활동 보조비 네. 이거에 대해서 과세 안 하는 거 최민희의 문제이냐, 이철규의 문제이냐, 누구 또 누구라고 할까요? 좀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 네. 이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냐. 이게 좀 황당한 게 제가 좀 여러분들 화나게 하기 위해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 사무처가 아예 세금을 떼버리질 않아요. 이걸.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가 관대하게 봐준다라면 국회의원들은 이게 비과세되는지 과세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월 400만 원에 대해서. 아예 국회 사무처라는 곳이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낼 일이네요, 국민들. 그렇죠. 네. 그러면 국세청이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전 여러 가지 조처들을 해봤거든요. 호소도 하고 국세청이 안 하는 거죠. 국세청이 해야 되는데 왜? 자기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명줄 지고 쥐락펴락하고 뭐 큰 소리 치고 하는 분들이니까 제 말씀은 지금 보조금 재산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과세 여부에서도 보듯이 국회의원들은 정말 막대한 특혜 그리고 탈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가 애초에 공부하던 문제의식에서 좀 멀어 떨어졌는데 네. 민주당의 600억 재산이 600억 재산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합법적인 경로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 감정을 한번 해봤어요. 탁상 감정. 정식 감정이 아니라 예. 탁상 감정을 하니까 민주당 그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요. 장부상으로는 얼마냐면 장부상으로는 192억입니다. 네. 민주당이 10층짜리 건물이. 근데 제가 탁상 감정, 약식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정식 감정은 아니고. 근데 대략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346억 가량 됩니다. 그 10층 건물이요. 그렇죠. 예. 예. 상당한 이익을 받네요. 그렇죠. 건물로. 예. 제 말씀은 이제 건물로도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434억 이거 네.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 돼서 민주당의 앞날이 걱정된다. 뭐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네. 정도의 걱정이다. 할 필요 그렇죠. 없다. 예. 그러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데도 사실 이분들은 아무 뭐가 없죠. 왜? 434억 토해내고 네. 한 채 모르긴 몰라도 몇 년만 받으면 다 다시 보전하죠. 보전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많이 흥분했어서 네. 정말 이 국회라는 곳 저는 국회가 하나의 정말 산업화 돼버렸다. 뭐 산업화라는 것도 좋은 의미라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한다라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 민주당, 국민의힘엔 모두 다 민주당으로 치면 민주연구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여의도 연구원이 있거든요. 정책 싱크탱크죠. 그렇죠. 네. 이건 제가 뭐 민주당만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수년 전에 조금 그때도 다른 일 때문에 쭉 파다가 뭘 발견했냐면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연구원에 매년 60억 안팎을 내려보내는데 한번 그 소위 짤이 지금 화면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2020년만 한번 볼게요. 한번 연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민주연구원이 2020년에 연구 보고서 아래 보시면 2019년이고요. 2019년 4월 29일 날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아젠다.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그러면 2020년엔 보고서가 딱 한 건 나왔어요. 네. 1년 동안? 1년 동안. 네. 2050 탄소 중립선언 진단과 제안. 제가 그 보고서 좀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26쪽짜리, 26쪽짜리 개조식 보고서인데 듬성듬성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60억 가지고 운영되는 싱크탱크에서 1년 동안 보고서가 단 한 건. 그 왼쪽에 정책 브리핑이라고 보이시죠? 네. 정책 브리핑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2019년에 정책 브리핑이 한 건 나왔고 그 다음이 2021년 없었다는 거예요. 2020년은. 너무 태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봤을 그렇죠. 때. 네. 60억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가 1년 동안 연구 보고서라고는 26쪽짜리 개조식 보고서 하나.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저는 정말 좀 오늘 공부하다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네. 저는 이건 성역 속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사는 이 집단들이다.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또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민주당 측과 일을 할 때 민주당 측이 먼저 얘기를 해요. 저한테 종종. 이사님 민주연구원 분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 바보예요. 애들 다 갖다 꽂으네. 실제로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요. 되게 공채를 통해서 뽑고요. 민주연구원 사람들은 다
그냥 지역구 의원들이 갖다 꽂은 낙하산들이에요. 쟤네들하고는 채용이구나. 이야기도 네. 하지 마세요. 뭐 해봤어요. 직접 이 민주당 통해서 들으신 겁니다. 그런 거. 의원들 통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니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무슨 특정 국정조사 프로젝트에 이제 제가 인발부를 했었고 민주연구원에서도 한 명 파견돼서 있었는데 조금 정말 좀 제가 봐도 이제 짠하더라고요. 약간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겉돌고 하는데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게 참고가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한 모 의원, 지금 의원이 되신 분이 저한테 와서 회계사님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쟤네들 다 낙하산이에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이고.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 네. 170석 정당의 네. 싱크탱크가. 그러니까 이런 심각하다. 저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짧게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몇 가지 사례로든 민주연구원 60억 예산이 투입되는 민주연구원 그리고 의원들의 매년 5천만 원가량의 법적 근거 없는 비과세 소득. 네. 5천만 원이면 그분들의 마지널한 한계적인 소득을 감안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는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로 떼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떼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선거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받는데 그것들이 쓰이지 않고 축적되어서 약 1,000억 안팎의 재산으로 쌓여 있는 것. 이처럼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일부 탈법적인 것, 편법적인 것, 위법적인 요소들을 가득이나 가진 채로 굴러가는 이런 조직들이 네. 이 이재명 씨 재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김문기 씨 관련 사항이든 백현동 관련 사항이든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허위고 네. 뚜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무지막지하게 낭비되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국부가 재산이 얼마만큼 낭비되어져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재판 사법부의 그런 인력과 여러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 더불어서 434억 원 반환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재판 상황 봤을 때 민주당은 뭐 434억 줄게 뭐 끊어줄게 하고 뭐 우리 얼마든지 또 2025년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2025년, 2026년, 2027년이 있는 한. 네.